깊은 밤 황제의 침소인 태극전 옆 임시 당직실. 어이들을 쫓아내고 황궁의 정각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나는 책상에 엎드려 투석기의 압력을 조절할 펌프 밸브를 나무통으로 깎아 조립하고 있었다. 아, 피곤해.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다. 내가 뻐근한 목을 돌리며 중얼거릴 때였다. 문 밖에서 호위 무사들의 기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더니 숙소의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누구야? 면회 시간 끝났어. 나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조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지독하게 달콤하고 짙은 머스크 향기에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강호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이리 누추한 방에서 나무 토막이나 깎고 있을 줄은 몰랐군. 붉은 시스루 비단옷을 걸치고 풍만한 몸매의 굴곡을 숨김없이 드러낸 절세의 미녀. 그녀의 머리에는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금비녀가 꽂혀 있었다. 황제의 첫째 딸 제1황녀였다. 그녀가 뱀처럼 유연한 걸음으로 다가와 내 책상 위에 털썩 걸터 앉았다. 황궁의 무능한 어이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들었다. 내가 폐하의 병의 원인을 유일하게 찾아냈다지. 그녀가 하얀 허벅지를 꼬며 붉은 입술을 내 귓가로 가져왔다. 아찔한 향기와 함께 그녀의 은밀한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폐하의 병을 고치지 마라. 나는 나무 밸브를 깎던 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황녀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권력을 향한 지독한 야심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황태자는 나약하고 멍청해. 지금 폐하께서 붕어하신다면 제국을 온전히 손에 쥐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내 편에 서서 폐하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준다면. 그녀가 얇은 비단옷의 앞섭을 살짝 풀어헤치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의 튜닉깃을 쓸어내렸다. 내 너에게 제국의 절반을 주마. 태의령의 자리는 물론 내가 원한다면 이 육체와 황부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제국 절반의 권력 그리고 절세미녀의 육체를 건 아찔한 유혹. 권력과 색을 탐하는 사내라면 침을 꼴깍 삼키며 무릎을 꿇었을 치명적인 거래였다. 나는 내 가슴을 쓸어내리던 제1황녀의 손목을 건조하게 탁 쳐냈다. 당직실에서 짙은 향수 냄새 풍기지 마. 알레르기 비염 도지니까. 그리고 나 의사야. 청부살인업자 아니라고. 내 차가운 거절에 제1황녀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렸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황권이 우스운 것이냐? 아니면 내 외모가 강호의 천박한 계집들만도 못하다는 것이냐? 황녀가 수치심과 분노에 차 내 멱살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찰나였다. 숙소의 튼튼한 참나무 문짝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통째로 얼어붙어 박살나며 허공으로 날아갔다. 꺄! 방안을 덮치는 폭발적인 빈기에 놀란 제1황녀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박살난 문틀 사이 어깨에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짊어진 채 순백의 무복을 입고 옥색 검을 꽉 쥔 남궁설이 귀신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서리빨이 쩍쩍 갈라지며 방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내 주치의에게 함부로 꼬리치지 마라. 이 여우 같은 년아. 남궁설이 으르렁거리며 짊어지고 있던 얼음덩어리를 내려놓고 검끝을 제1황녀의 목덜미에 겨누었다. 어딜 감히 황족에게 칼을 들이대느냐. 이 천박한 무림의 무지렁이가. 황족이고 나발이고 이자는 지금 수술을 앞둔 메인 집도이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시점에 잡상인이 와서 컨디션을 망치게 둘 순 없지.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수석 간호사의 살벌한 쉴드. 나는 두 여자의 기싸움을 보며 하품을 쩍 했다. 둘 다 시끄러워. 먼지 나잖아. 그리고 황녀. 나는 턱을 극적이며 황녀를 훑어보았다. 내가 황제 머리에 고동 넣은 범인이면 나한테 와서 딜을 할 게 아니라 야반도주부터 했어야지. 범인 아니지 너? 제1황녀가 흠칫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황제가 쓰러진 틈을 타 권력을 줍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이 치밀한 생체병기를 설계한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너 턱 주변에 화농성 여드름 올라오고 하복부 쪽 부어있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네. 호르몬 불균형으로 밤마다 열 오르고 스트레스 받아서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권력 탐낼 시간에 산부인과 진료나 받아. 제국의 제일 미녀라 자부하던 황녀가 적나라한 산부인과적 진단명과 외모지적 폭격을 맞고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불경한 악마놈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황녀는 부들부들 떨며 옷깃을 여미고 도망치듯 박살난 방문 밖으로 사라졌다. 어휴, 진상보호자. 나는 귀를 파며 투석기 도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남궁설은 황녀가 사라진 뒤에도 씩씩거리며 옥색 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너 저런 요망한 여자의 몸짓에 조금이라도 흔들린 것이냐? 흔들리긴. 향수 냄새가 독해서 수술방 무균 세팅 깨질까봐 짜증났구만. 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피식 웃자 남궁설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빛이 스치며 복숭아빛 홍조가 번졌다. 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오해는 풀겠다. 얼음은 다 가져왔다. 원장님, 재료 다 털어왔습니다. 타이밍 좋게 백운이 어깨에 산더미 같은 은광과 약재들을 짊어지고 나타났다. 좋아. 세팅 시작한다. 나는 황궁의 넓은 태극전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 욕조 2개를 나란히 배치했다. 첫 번째 수조에는 백운이 흑월단의 독공을 역이용해 정제한 끈적한 해독제를 가득 채우고 얇게 세공된 은관 수백 가닥을 머리카락처럼 뽑아 그 안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혈액과 뇌척수액이 이 은관을 통과할 때 삼투압과 해독제의 성질을 이용해 피 속의 고동만을 관벽 바깥으로 빨아내는 완벽한 반투가성 막역할을 하는 것이다. 동력원은 원장님의 내공으로 혈류를 조절하시는 겁니까? 내가 나무로 깎은 펌프 밸브를 연결하자 백운이 물었다. 인간의 심장 박동보다 정밀하게 내공을 통제해서 초당 수백 속도로 일정하게 피를 뽑아냈다가 다시 밀어 넣어야 해. 조금만 압력이 틀어져도 혈관이 터지거나 용혈 현상이 와서 황제는 쇼크사한다. 남궁 간호사, 넌 황제 몸에서 피가 기계로 도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주변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냉장 시스템 역할이다. 알겠다. 온도 통제는 내 구음절맥과 얼음에 맡겨라. 은관, 해독제 필터, 내공 펌프, 빙기 냉장고, 무림의 내공과 현대의학의 체외 순환 기술이 결합된 전무후무한 초대형 내공 혈액 투석기가 황제의 침소한 가운데 세팅되었다. 수술 준비 끝. 환자 연결한다. 나는 핏빛 무균 장갑을 전개하고 속이 빈 굵은 은관 2개를 집어들었다. 침상에 누운 황제의 윗옷을 벗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목정맥에 아웃렛 카테터 삽입. 굵은 은관이 황제의 목덜미 굵은 정맥을 뚫고 깊숙이 들어갔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 지주막하 공간에 일렉 카테터 삽입. 뇌척수액 환수 라인 확보. 황제의 척추뼈 사이로 2번째 은관이 꽂혔다. 라인 온. 체외 순환 시작. 나는 2개의 은관 중간에 위치한 나무 펌프에 양손을 얹고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무거운 진동음이 태극전을 울렸다. 동시에 황제의 목정맥에 꽂힌 관을 타고 탁한 뇌척수액과 섞인 피가 무서운 속도로 빨려 나오기 시작했다. 투명한 은관을 타고 꿀럭거리는 핏물이 투석기의 해독수조를 거쳐 쏟아져 들어갔다. 피가 진짜 몸 밖으로 다 뽑혀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이 그 끔찍한 시각적 충격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집중해. 압력 120 유지. 나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내공을 컨트롤했다. 내 머릿속은 수백 개의 수압계와 타이머가 돌아가는 미친 통제실과 같았다.
수조를 거쳐 여과된 깨끗한 피가 다시 척추관을 타고 황제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동시에 수조 바닥의 필터망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황제의 뇌를 파먹고 있던 좁쌀만한 기생충들이 해독제에 의해 분리되어 시커먼 덩어리로 뭉쳐 필터망에 득실득실 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히, 저 벌레놈들이 황제의 피 속에 들어있었단 말입니까? 남궁설조차 구역질을 참으며 얼음 장벽을 유지했다. 수술은 완벽하게 궤도에 올랐다. 황제의 체온이 점차 떨어지며 새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미세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호흡도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뇌척수액 정화 70% 완료. 이대로 30분만 더 돌리면 벌레 새끼들은 완벽하게 박멸이다. 나는 내공을 펌프질하며 땀방울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침소 밖의 공기가 기괴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원장, 바깥의 기척이 이상하다. 황궁 호위 무사들의 숨소리가 일순간에 끊어졌다. 남궁설이 옥색 검을 고쳐쥐며 침소의 문 쪽을 향해 매섭게 고개를 돌렸다. 정막이 흐르는 태극전 문 밖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쇳덩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실 수비대의 둔탁한 참마도 소리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암살을 위해 특화된 지독한 피비린내를 풍기는 얇고 예리한 곡도의 소리. 황제의 뇌에 고독을 심어놓은 진짜 흑막. 그들은 강호의 일개의원이 황제의 병을 고쳐내는 기적을 결코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수술이 성공해 황제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성 지하에 숨겨두었던 최정의 암살자 부대가 수술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아, 젠장. 나는 은관을 쥐고 내공 펌프질을 유지한 채 혀를 찼다. 황제의 혈액이 내 손을 거쳐 돌고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1초도 움직일 수 없다. 수간호사, 말해라. 남궁설의 순백의 무복 위로 서리빨 같은 얼음 갑옷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술방 무균결계 확실하게 막아. 피 한 방울도 이 방 안에 튀게 하지 마. 걱정 마라. 빙설 신녀의 얼음은 결코 녹지 않으니. 황제의 피를 걸러내는 핏빛 내공 투석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수술실 밖에서 사륙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암살자들과 남궁설의 목숨을 건 방어전이 서막을 올렸다. 태극전의 육중한 문 밖에서 들려오던 금소금이 일순간 멎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음조차 없이 침소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종이장처럼 조용히 찢겨나갔다.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쏟아져 들어온 자들은 수십 명의 흑의 암살자들이었다. 그들은 황실 수비대처럼 무거운 갑옷을 입지도 기압을 내지르지도 않았다. 오직 침상 위에 황제와 투석기를 돌리고 있는 나를 죽이겠다는 살기만을 뿜어내며 소리 없이 죄도했다. 침입자. 백운이 구석에서 덜덜 떨며 마치 독구슬을 꺼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선 것은 순백의 무복을 입은 수석 간호사 남궁설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무균 통제 구역이다. 더러운 발 들이지 마라.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시퍼렇게 타오르며 그녀의 옥색검 끝에서 절대 영도의 빈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침소의 입구를 가로막는 거대한 얼음 장벽이 솟아올랐다. 가장 먼저 뛰어들던 암살자 셋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빈기에 휩싸였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공중에 도약한 자세 그대로 살과 피, 심지어 뿜어내던 검기마저 꽁꽁 얼어붙어 완벽한 얼음 동상으로 변해버렸다. 원장, 문 앞은 내가 막겠다. 넌 황제의 피에만 집중해. 남궁설이 얼음 장벽의 틈새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암살자들의 검을 쳐내며 외쳤다. 피가 튀면 수술실이 오염된다. 그녀는 적을 베어 출혈을 일으키는 대신 검이 닿는 족족 적들의 혈관을 얼려버리는 극한의 냉동 제압술을 펼치고 있었다. 쿨링 완벽해, 수간호사. 나는 은관을 쥐고 내공 펌프질을 유지하며 이마에 땀을 털어냈다. 압력 120 유지. 황제의 목정맥에서 뽑혀나온 핏물 속의 기생충들이 해독제 필터에
시커멓게 걸러지고 있었다. 수술의 공정률은 85%. 앞으로 10분만 더 버티면 황제의 뇌척수액은 완벽하게 정화된다. 하지만 암살자들을 보낸 흑막은 이 정도의 방어벽은 예상했다는 듯 치밀했다. 문 앞쪽에서 남궁설이 수십 명의 시선을 끄는 사이 태극전의 아득히 높은 천장 대들보에 숨어있던 그림자 넷이 박쥐처럼 소리 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그들의 목표는 문 앞의 남궁설이 아니었다. 침상 한가운데서 두 손이 투석기에 묶여있는 메인 집도에 바로 나였다. 원장님, 위쪽입니다. 구석에 있던 백운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4명의 정예 암살자가 허공에서 예리한 독단검을 비 내리듯 쏟아냈다. 두 손을 떼는 순간 펌프의 압력이 무너져 황제는 혈관이 터져 죽는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사각지대. 아, 진짜. 수술 중에 위에서 먼지 떨어지게. 나는 미간을 팍 찌푸렸다. 그리고 펌프 밸브를 잡고 있던 양손 중 왼손을 과감하게 놔버렸다. 원장님, 두 손을 떼시면. 백운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나는 오직 오른손 하나에 전신의 천마신공을 극도로 압축시켜 밀어넣었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오른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기어이 한 손만으로 펌프의 압력을 120으로 완벽하게 고정해냈다. 누가 두 손 다 뗀대. 한 손이면 충분해. 왼손이 자유로워졌다. 나는 위에서 쏟아지는 독단검들을 향해 자유로워진 왼손의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머리카락보다 얇고 날카로운 칠흑 같은 기침들이 허공을 가르며 솟구쳤다. 나의 기침은 날아오는 암기들을 튕겨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수술실 내에서의 전투. 피가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튀면 감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상처를 내서 죽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첫 번째, 정중신경 차단. 내 손끝을 떠난 기침 하나가 허공에서 단검을 내리찍으려던 첫 번째 암살자의 오른쪽 손목 터널 안쪽을 소리 없이 관통했다. 컥! 단검을 쥔 암살자의 소나기가 거짓말처럼 툭 풀리며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경이 절단되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경추 신경총 타격. 또 다른 기침이 두 번째 암살자의 목덜미 옆 흉쇄유 돌근 뒤쪽을 정확히 찔렀다.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되자 암살자는 숨이 턱 막힌 채 허공에서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기절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체 동력 차단. 나는 한 손으로 투석기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도 시선조차 주지 않고 남은 기침을 튕겨냈다. 공중에서 몸을 틀어 나를 노리던 남은 2명의 허벅지 안쪽 대퇴신경이 완벽하게 끊어졌다.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던 4명의 정예 암살자들이 마치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바닥에 흉하게 고꾸라졌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완벽하고도 섬뜩한 해부학적 진압. 한 손으로는 황제의 피를 순환시키는 전대미문의 투석을 집도하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암살자들의 신경망을 정밀 수술하듯 끊어버리는 미친 멀티태스킹. 시발, 손목 인대 나갈 뻔했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암살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마취. 폐기물들 치워. 백우는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며 기절한 암살자들을 침소 구석으로 질질 끌어다 놓았다. 수간호사, 그쪽은 어때? 나는 다시 양손으로 펌프를 쥐고 숨을 고르며 소리쳤다. 방어선 이상 없다. 입구 쪽에서는 남궁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절대 영도의 빙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20여 명의 암살자들이 꽁꽁 얼어붙어 기괴한 얼음 조각상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침투조가 전멸하고 빙벽마저 뚫리지 않자 문 밖에 남은 암살자 무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간 날이 샌다. 황실 수비대가 오기 전에 철수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수신호가 떨어지자 썰물 빠지듯
암살자들의 기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술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황제의 체내를 순환하는 혈액의 색깔을 확인했다. 시커멓고 탁했던 피가 이제 선명하고 건강한 선홍빛으로 빛나며 은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해독제 수조 바닥에는 황제의 뇌를 파먹던 끔찍한 고독들이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전멸해 있었다. 공정률 100%, 뇌척수액 염증 수치 정상, 고독 박멸 완료. 나는 펌프의 작동을 서서히 늦추며 황제의 척추와 목에 꽂혀 있던 은관 카테터를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투석 종료. 라인 오프. 상처 부위에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단단히 감았다. 밤새도록 돌아가던 거대한 내공 투석기가 마침내 멈춰섰다. 내 이마에서는 피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내 눈동자만은 수술을 성공시킨 외과의사의 벅찬 희열로 타오르고 있었다. 황제의 흉부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몰라보게 힘차고 안정적으로 변했다. 불덩이 같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새파랗던 입술에 붉은 화색이 돌았다. 수술이 끝난 것입니까? 남궁설이 얼음 장벽을 거두며 비틀거리며 다가와 물었다. 아주 퍼펙트해. 보호자들 불러와도 돼. 내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이었다. 침상 위에서 수십 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제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황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폐하께서 눈을 뜨십니다. 백운이 헉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남궁설 역시 예의를 갖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황제의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했던 황제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며 제국의 지조는 자신의 침소 한가운데 세워진 기괴한 투석 기계와 그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피투성이 가운의 청년을 발견했다. 너는 누구냐? 태의원 소속은 아닌 듯하구나. 황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직후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 특유의 묵직한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서 청구서를 꺼내 툭툭 털며 나른하게 대답했다. 누구긴. 당신 머릿속에서 벌레 파먹던 거 꺼내준 담당 주치의지. 주치의? 황실 수비대인지 뭔지 아는 당신 부하들이 어제 우리 병원 문짝 부수고 강제로 픽업해 왔거든. 제국 황제 앞에서 당신이라 칭하며 삐딱하게 구는 태도. 백운이 기절할 듯 사색이 되었지만 황제는 오히려 헛웃음을 흘렸다. 황제 역시 자신의 몸을 짓누르던 끔찍한 고통과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강호의 신이라던 자로군. 과인의 목숨을 구했으니 내 너에게 제국의 재물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금은 보하냐 아니면 제후의 벼슬이냐? 황제가 천하의 모든 것을 쥐어줄 듯한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피식 비웃으며 구석에 결박되어 있는 어이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돈이랑 벼슬은 필요 없어. 어차피 황궁 의료 시스템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내가 여기 원장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거든. 나는 핏발선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황제의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완벽한 독립이다. 독립이라 함은 무림맹이든 황실이든 그 누구도 내 수술방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못하는 완벽한 치의 법권. 내 천의교가 강호와 제국의 모든 의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황제의 칙령으로 선포해. 황제를 수술대 위에서 살려낸 악덕 원장의 압도적인 청구서.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무력과 정치가 지배하던 이 세계의 의료라는 새로운 절대 권력의 카르텔을 황제의 이름으로 공인받으려는 미친 설계였다. 하하하하. 제국의 지존이 내뱉은 너털 웃음이 고요한 태극전을 쩌렁쩌렁 울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갓 돌아온 환자답지 않게 황제의 안색은
뚜렷한 생기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삐딱하게 서 있는 나를 흥미롭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천하의 무인들은 짐의 그림자만 밟아도 벌벌 떨거늘 한낱 강호의 의원인 내가 황권조차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치외법권을 요구하다니. 내 수십 년 치세에 이토록 오만하고 방자한 요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황제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을 듯 향했지만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어깨를 으쓱였다. 수술실은 철저한 무균 통제 구역입니다. 밖에서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시든 말든 제 수술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오직 집도이의 오더만이 절대적인 법이죠.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가셔도 저는 왕징 거부할 겁니다. 크아, 좋다, 좋아. 황제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제왕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수만 명의 간신들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해낸 이 오만한 천재 의사의 배짱이 진심으로 마음에 든 것이다. 내관은 들으라. 황제가 침소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태감을 불렀다. 지금 즉시 황금 칙령을 작성하라. 오늘부로 천의교는 제국의 어떤 관청이나 무린맹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의료기관임을 천명한다. 또한 천의교의 원장 진무연이 펼치는 의술에 대해 감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하려 드는 자는 황실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의 구족을 멸할 것이다. 폐하의 명을 받드옵니다. 무림의 한복판에 우뚝 선 거대한 병동. 그 천의교가 이제는 제국 황실의 공식적인 비호를 받는 천하의 둘도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메디컬 카르텔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볼까요? 나는 품에서 미리 길게 작성해둔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어 태극전 바닥에 차르륵 펼쳤다. 끝도 없이 굴러가는 영수증의 길이에 황제조차 흠칫 놀랐다. 이게 무엇이냐? 진료비 명세서입니다. 야간 응급 호출비, 타지 출장 수당, 생화학 테러 해체에 따른 위험 수당, 체외 순환 혈액 투석기, 대여료 및 일회용 응간 필터 소모품비. 아, 그리고 밖에서 제 간호사가 황실 암살자들 얼려버리느라 쓴 심신 미약 위로금까지. 도합 금괴 10만 냥 되겠습니다. 10만 냥. 황실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관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다. 작은 성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왜요? 제국 황제 목숨값이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아까는 제국 절반이라도 주신다면서요.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황제가 헛기침을 하며 손을 저었다. 네, 내주어라. 짐의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그깟 재물이 대수겠느냐. 황실 금고를 열어 즉시 결제하도록 해라. 결제가 떨어지자 나는 빙긋 웃으며 구석에서 으붑거리고 있던 태일영과 황국 수비대장 형념패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널브러진 돌팔이 꼰대들과 문짝 부순 수비대장. 저놈들은 환자 암살 미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제가 황실 쪽에 민사소송 걸려다 참는 거니까 알아서들 폐기 처분하십시오. 황실 의료 카르텔 물갈이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내 놈의 말이 맞다. 병증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잿물이나 먹이려던 무능한 놈들. 황제의 서늘한 호통에 태일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저놈들의 관직을 영구히 박탈하고 태의원을 전면 해산하라. 앞으로 황실의 모든 중증 질환 자문은 천의교에 일임할 것이다. 낡은 미신과 음양오행으로 황실을 지배하던 수백 명의 어이들이 단 하루 만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악덕 원장의 자비 없는 참교육이 황성의 의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건축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황궁의 정문 앞에는 천의교로 귀환하는 진무연 일행을 위해 황실에서 제공한 최고급 대형 마차 5대가 도열해 있었다. 첫 번째 마차를 제외한 나머지 4대의 마차에는 수술비로 뜯어낸 금괴 10만 냥과 진귀한 영약들이 터질 듯이 실려 있었다. 원장님,
우리 진짜 떼부자 됐습니다. 이 돈이면 천이교 본당 건물을 대리석으로 새로 짓고 흑월단 애들 보너스까지 빵빵하게 챙겨줄 수 있습니다. 수석 마취의 백운이 금괴가 든 괴짝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황홀해했다. 당연하지. 목숨 걸고 야근했으면 금융 치료를 받아야 피로가 풀리는 법이다. 나는 마차의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길게 기지개를 켰다. 내 맞은편에 앉은 남궁설은 여전히 옥색 검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황제의 병을 고치고 칙령까지 받았으나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뇌척수에게 고독을 심어둔 진짜 흑막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도 잡히지도 않았어. 암살자들 역시 꼬리를 자르고 달아났고 너무 핏대 세우지 마, 수간호사. 흑막이 누군지 대충 사이즈는 나오니까. 내가 하품을 하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뭐? 흑막의 정체를 짐작한단 말이냐? 남궁설의 눈이 커졌다. 자연 발생이 불가능한 유전자 조작 기생충. 신경망을 정확히 타겟팅한 생화학 병기. 이건 무공이나 주술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처럼 현대의학과 생명공학에 미친 놈이 이 무림 어딘가에 또 한 마리 숨어 있다는 뜻이지.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타락한 매드 사이언티스트 새끼가. 마차는 황성을 빠져나와 수도 외곽의 깊은 숲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대낮이었지만 키 높은 고목들이 햇빛을 가려 주변은 기괴할 정도로 어둑어둑했다. 그때 마차를 끌던 말들이 일제히 앞발을 치켜들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급격한 정차. 마차가 크게 흔들리며 마부석에 타고 있던 황실 호위병이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무슨 일이지? 남궁설이 즉각 옥색 검을 뽑아들고 마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와 백운도 재빠르게 마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크르르르. 숲에 짙은 그림자 속. 부서진 고목 위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아니, 인간이긴 했으나 절대로 인간이어서는 안 될 형태였다. 저게 대체 무슨 흉물입니까? 백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다. 신장 2미터 반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 하지만 상체는 털이 수북한 흑곰의 거대한 팔이 달려 있었고 하체는 표범처럼 날렵한 짐승의 뼈대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이질적인 짐승의 뼈와 인간의 몸통이 이어지는 접합부에 굵고 검은 실로 수술 꿰맨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었다. 생체 강시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짐승의 근육과 인간의 신경망을 강제로 융합시킨 완벽한 반인반수 키메라였다. 키메라 자객이 포효하며 나무를 박차고 우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거대한 곰의 발톱이 남궁설의 머리를 향해 폭격을 가하듯 떨어져 내렸다. 더러운 괴물 따위가. 남궁설이 절대 영도의 검기를 뿜어내며 빙벽을 세웠다. 하지만 키메라의 완력은 압도적이었다. 빙벽이 유리창처럼 박살나고 남궁설이 충격에 밀려 뒤로 10여 보를 주르륵 밀려났다. 강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짐승의 근섬유 자체가 검강을 튕겨낼 정도로 극도로 압축되어 있었다. 교주님, 저놈 도끼도 통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여 독을 해독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스를 던졌던 백운이 경악하며 외쳤다. 키메라가 다시 한번 거대한 팔을 치켜들며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를 죽이기 위해 설계된 생체 사륙 머신. 하지만 그 끔찍한 괴물을 올려다보는 내 잿빛 눈동자에는 공포나 당황스러움 대신 지독하게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곰의 상완이 두근을 인간의 흉근에 이어 붙였군. 게다가 이식 수술 자국. 나일론 텐션 기법과 완벽하게 일치해. 이 무식한 무림 세계에서 현대 흉부외과의 봉합법을 쓰는 놈이 배후에 있다는 거네. 수간호사 마취해. 물러서. 저건 무공으로 때려잡을 견적이 아니야.
나는 하얀 튜닉의 소매를 천천히 걷어붙이며 품에서 낡은 은빛 비수를 뽑아들었다. 내가 방금 황궁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지? 나랑 똑같은 현대의학 지식을 가진 매드 사이언티스트 새끼가 한 마리 있다고 했지. 내 손끝에서 칠흑 같은 기검이 메스의 날을 타고 흉흉하게 피어올랐다. 어떤 미친 돌팔이 새끼가 수술방 바깥에 프랑켄슈타인을 굴러다니게 만들어놨네. 저딴 불법 이식생체 폐기물은 관절 이음새만 정확히 끊어주면 지 혼자 붕괴하게 되어 있어.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돌진하는 키메라를 향해 악덕원장 진무현이 핏빛 메스를 역수로 고쳐주며 거대한 해부학적 해체쇼의 시작을 알렸다. 아, 진짜. 수술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똥차가 덤비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마신공의 기운을 끌어올려 심한을 가동했다. 잿빛 시야가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투과하여 놈의 뼈와 근육, 혈관의 이음새를 엑스레이처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흑곰의 상완이 두근을 인간의 대흉근에 이어붙였군. 다리 쪽은 대퇴골을 잘라내고 표범의 골반을 억지로 끼워 맞췄어.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때려 박았길래 급성 거부 반응이 안 오지? 그 거칠고 무식한 근육의 결합부. 나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인간의 몸통과 짐승의 팔다리가 연결되는 부위, 즉 두꺼운 검은 실로 꿰매어진 수술 자국이었다. 나일론 텐션 기법. 상처 부위 장력을 줄이려고 이중 매듭을 지었네.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야, 돌팔이 새끼야. 짐승의 팔을 갖다 붙인 건 좋은데 근육 사이즈가 안 맞아서 뼈와 뼈 사이에 엄청난 유격이 생겼잖아. 이러면 신경다발이 피부 밑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나를 향해 곰의 앞발을 높이 치켜든 키메라. 그 거대한 팔이 만들어내는 겨드랑이 밑의 사각지대에는 짐승의 팔에 명령을 내리는 메인 케이블인 완신경총이 수술 자국 틈새로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저딴 조잡한 누더기 인형은 겉가죽을 벨 필요가 없어. 실밥만 끊어주면 알아서 무너지거든. 나는 핏빛 플라즈마 기검을 메스 끝에 서늘하게 피워 올렸다. 실밥 제거 들어간다. 키메라의 거대한 곰 앞발이 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땅이 폭발하며 깊은 크레이터가 파였지만 그곳에 내 모습은 없었다. 시야각 존나 좁네. 짐승 눈가를 달아났으면 시신경 결선부터 제대로 할 것이지. 크르륵? 키메라가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나는 이미 놈의 품속 거대한 곰 팔뚝 안쪽에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나의 핏빛 기검이 종이장처럼 얇게 변형되며 놈의 짐승살과 인간살이 꿰매어진 검은 봉합선 틈새로 정확히 1mm를 파고들었다. 가죽이나 뼈가 잘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굵은 수술용 실이 끊어지고 그 밑을 지나던 신경다발이 기검의 열기에 의해 깔끔하게 찢어지는 소리였다. 첫 번째, 우측 완신경총 절단. 크어. 키메라의 핏발선 안광이 기괴하게 흔들렸다. 놈은 남은 왼팔로 나를 쳐내려 했지만 뇌에서 내린 명령은 이미 끊어진 신경회로를 건너가지 못했다. 놈의 거대한 오른쪽 곰 앞발이 오징어 다리처럼 힘없이 툭 떨어져 덜렁거렸다. 두 번째, 하체 동력 차단. 나는 놈의 다리 사이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인간의 몸통과 표범의 하체가 이어지는 골반 접합부의 꿰맨 자국을 향해 메스를 그었다. 좌골신경 아웃. 상체를 지탱하던 가장 굵은 하체 신경다발이 썰려나가자 표범의 두 다리가 미친 듯이 경련하다 일순간 축 늘어졌다. 2.5m짜리 거구의 반인반수가 균형을 잃고 벼락 맞은 고목처럼 숲길 바닥에 처박혔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제압. 방어력이 제 아무리 강철 같아도 사지의 이음새가 끊어진 육체는 꼼짝달싹 못하는 커다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자, 수술 끝. 환자 바이탈 체크해. 나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메스를 가볍게 돌리며 무심히 의조렸다. 이럴 수가.
건강으로도 흠집이 나지 않던 괴물을 단 2번의 칼질로. 남궁설이 넋을 잃고 쓰러진 키메라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엎어져 있는 키메라의 위로 다가갔다. 사진은 마비되었지만 놈의 흉곽 안에서는 아직 인간과 짐승의 심장이 기괴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이 자식, 도대체 배를 어떻게 갈라서 이어붙여 놓은 거야.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놈의 복부 중앙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봉합선을 메스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마취. 불 좀 비춰봐. 현장 부검 좀 하자. 예. 여기서 놈의 배를 가르신단 말씀이십니까? 백운이 기겁하면서도 횃불을 가져와 놈의 배 위를 비추었다. 나는 자비 없이 놈의 복부 실밥을 뜯어내고 흉골과 복강을 활짝 열어젖혔다. 우엑. 남궁설과 백운이 끔찍한 내장의 구조를 보고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눈을 빛내며 안을 살폈다. 와, 시발. 간을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인간 거, 절반은 짐승 거를 혈관으로 이어놨어. 거부 반응 억제하려고 림프절 위치도 강제로 이동시켜놨네. 이 미친 돌팔이 새끼, 생명공학 지식이 장난이 아닌데? 그때였다. 내가 짐승의 간과 인간의 간이 이어지는 문합부를 들여다보던 중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수지 튜브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나는 메스 끝으로 그 문양에 묻은 피를 살짝 닦아냈다. 그것은 현대 의료기기의 제조사 마크처럼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5손가락을 펼친 손바닥 모양의 섬뜩한 낙인이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집도이가 자신의 수술 작품에 남긴 일종의 서명이었다. 혈수? 내가 그 문양을 읽어내는 순간 뒤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백운이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원장님, 그 문양은 설마 그 문양이란 말입니까? 마치 아는 놈들이야? 내가 묻자 백운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림의 역사에서 수백 년 전에 멸문되었다고 알려진 가장 끔찍하고 타락한 사파의 본원, 혈수궁의 문양입니다. 백운의 말에 남궁설마저 은빛 눈동자를 크게 떴다. 혈수궁? 타인의 육체를 해체해 영약을 만들고 살아있는 자들의 뼈와 살을 섞어 불사의 괴물을 만들려다 강호 공적으로 몰려 멸망했던 그 저주받은 집단 말이냐? 예, 그렇다옵니다. 제가렴이 10만 대군을 뒤에서 조종하며 만들었던 생체 강시들조차 사실 이 혈수궁의 고대 비수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부활하여 황실에까지 마술을 뻗친 것입니다. 황제의 뇌를 파먹던 유전자 조작 고독, 그리고 내 발밑에 쓰러진 나일론 봉합 기법으로 정교하게 이식된 반인반수 키메라. 나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메스를 들어 허공에 겨누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대 비술은 개뿔. 이건 철저하게 현대의학과 외과 수술의 산물이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황궁에 썩어빠진 어이들 따위가 배우일 리 없었다. 나처럼 이 무림 세계에 떨어져 자신만의 현대의학 지식을 생명을 살리는데 쓰지 않고 타인의 장기를 레고처럼 조립해 영생과 권력을 탐하는데 쓰는 미친 타락 의사. 의사의 본질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인간의 몸을 장난감처럼 개조하는 혈수궁의 주인이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진짜 흑막인 것이다. 동족 혐오 존나게 오네. 나는 키메라의 배를 대충 덮어두고 마차 쪽으로 돌아섰다. 나의 잿빛 눈동자에는 전장에서도 보인 적 없던 같은 의사로서의 극한의 혐오감과 분노가 서늘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환자 가지고 인체 실험하는 돌팔이 새끼들. 내 병원 간판 걸고 싹 다 영업 정지시켜주마. 황실을 구원한 악덕원장 진무현. 그의 메스가 이제 무림 배후에 숨어있는 가장 추악한 고대 타락 집단 혈수궁의 심장을
찢어발기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